때는 조선 중종 15년, 봄비가 갓 그친 경기도 안성현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촉촉이 젖은 땅 위로 내려앉자 잠들어 있던 장터가 서서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흙냄새와 젖은 집냄새가 뒤섞여 공기 중에 맴돌았고 국밥집 지붕 위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전직 호조 참판이었던 최대감 댁의 서녀 18살 설부는 바람을 어깨에 맨 채 조용히 장터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희고 가느다란 손가락 사이로 작은 장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사야 할 것들을 조용히 되뇌었죠. 소고기 5근, 파 3단, 그리고 참기름 2병, 별당마님께서 주신 살림돈 7냥이 품속에 소중히 들어 있었습니다. 설분의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우면서도 기품이 있었고 호수처럼 맑은 눈빛에는 나이답지 않은 차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왁자지껄한 사람들 사이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설분이 무심코 고개를 돌리자 길 한가운데에 낡고해진 장옷을 걸친 노파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팔다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했고 비에 젖은 하얀 귀민머리가 흙투성이 얼굴에 어지럽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행인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흘깃 쳐다볼 뿐 이내 못 본 척 흩어져 버렸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은커녕 또 저런 거지가 하는 듯 얼굴을 찌푸리며 자리를 피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설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바랑을 내려놓고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시옵니까? 설부는 노파의 겨드랑이를 조심스럽게 받쳐 일으켰습니다. 앙상한 뼈마디가 가볍게 손에 닿았습니다. 노파는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바싹 마르고 갈라진 입술을 간신히 움직였습니다. 배가 고프네. 너무나 희미해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설부는 곧장 노파를 부축해 근처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밥집 주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지만 설분의 단호하고 맑은 눈빛을 보자 더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곧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이 상 위에 놓였습니다. 노파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물 한 숟갈을 겨우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굳어있던 노파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구나. 아주 미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설부는 그저 말없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때 곁에서 국밥을 먹던 장정 하나가 못마땅하다는 듯 킥 하고 비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쯧쯧, 계집애가 참 별일 다 하는구나.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고 설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노파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노파는 국밥 뚝배기를 깨끗이 비우고는 한동안 설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창틈으로 들어온 햇빛이 가로로 길게 스며들었습니다. 얘야. 내 눈빛이 참으로 맑고 고요하구나. 손끝 또한 따뜻하니. 그 손끝은 필시 언젠가 사람의 꺼져가는 숨을 붙잡을 귀한 손이 될 게다. 설부는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노파는 허리를 굽혀 품에서 밥값을 꺼내려는 듯했으나 설분이 조용히 손을 내밀어 만류했습니다. 괜찮사옵니다. 할머님.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엽전 3냥을 꺼내어 노파의 거친 손에 살며시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나중에 길 가시다 시장하시면 국밥 한 그릇 더 사드시어요. 노파의 주름진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마른 손가락 사이로 햇살이 부서지며 반짝였습니다. 노파의 눈에 맑은 물기가 고였습니다. 복이란 쌓아서 가두는 것이 아니니라. 덜어 나눌 때에야 비로소 그 싹이 트는 법이지. 처자는 틀림없이 큰 복을 받을 것이야. 설부는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스하게 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한 뒤 3냥을 가슴에 꼭 품고는 빗줄기 사이로 스며들듯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빈 뚝배기 하나와 설분의 가슴에 조용히 남은 따뜻한 여운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안성현에 자리한 최참판 댁의 하늘은 먹구름처럼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별당에서는 배틀 소리가 뚝 그쳤고 하녀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만이 살얼음판을 걷듯 위태롭게 감돌았습니다. 혼서도 오갔고 태길도 끝났는데 안방마님이 가늘게 기침을 삼켰습니다. 연등 불빛에 그녀의 주름진 이마가 어둠과 빛을 번갈아 받았습니다. 사람 말이 무섭다 하였거늘 한판서 댁 도련님이 가슴병이 깊다하니 아래 것들이 동요할 만도 하오. 최참판은 말없이 부채로 등잔불을 가렸습니다. 일렁이던 불꽃이 낮아졌습니다. 체면을 어찌할 것인가? 혼사란 쉽게 입에 올릴 말이 아니니라.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외동딸 수정이 눈이 벌겋게 부은 채로 들어와 꿇어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리에 꽂힌 옥잠 장신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녀는 그 혼사를 치를 수 없사옵니다. 안방마님의 눈매가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살아있으나 산송장과 같다 하온데 어찌 산 사람의 몸을 그 댁에 뉘이겠사옵니까? 내 인연. 입이 가볍구나. 최참판의 목소리는 마른 장작처럼 건조했습니다. 이미 혼례는 문서 위에 올랐고 양가의 이름이 걸렸느니라. 수정은 머리를 마룻바닥에 깊이 조아렸습니다. 청컨대 제 목숨을 걸라 하시면 차라리 머리를 깎고 절간으로 들고자 하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인 별당마님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우선 아가씨를 방으로 물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아가씨가 너무 흥분하여 하는 말이옵니다. 최참판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라. 별당마님이 손짓하자 하녀 둘이 수정의 팔을 부드럽게 부축해 방을 나갔습니다. 뜰에서는 흙냄새와 젖은 대나무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 뒤 최참판 댁 안채 깊숙한 곳에서는 수정이 얼굴을 베개에 묶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18 꽃다운 나이였으나 그녀의 눈빛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늙은 유모가 곁에서 그녀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아씨, 제발 진정하시옵소서. 하지만 수정의 떨림은 쉬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모. 한판서 댁만수 도련님이 정말로 다 죽어간다 하옵니까? 수정의 목소리는 가는 바늘처럼 떨렸습니다. 가슴병이 깊어 혼례를 올리자마자 상여가 나갈 것이라 들었사옵니다. 아씨, 그저 뜬 소문일 뿐입니다. 유모는 애써 달랬지만 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어요, 유모. 분명합니다. 어제 장터 주막 옆을 지나다 우연히 들었는데 한판서 댁하인이 직접 그러더이다. 우리 도련님, 이제 며칠 못 버티신다고. 그때 문밖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씨, 들어가도 되옵니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이 집의 첫 옥년이 낳은 동갑내기 설분이었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이복 동생이지만 어머니가 첩이었기에 서녀 신분이었지요. 그러나 그 얼굴에는 수정보다 훨씬 깊은 침착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정 아씨, 무슨 일이시옵니까? 설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설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설분아. 나는 참으로 두렵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라 하니 내가 어찌하면 좋으냐. 설분은 조용히 배다른 언니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깜짝 놀랐습니다. 아씨께서는 무엇이 그리 두려우시옵니까? 너는 모른다. 사내가 죽으면 여인도 따라 죽으라 하지는 않지만 평생을 과부로 살아야 하지 않느냐. 수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설분아. 내가 나를 대신하여 가줄 수 있겠느냐? 설분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았습니다. 수정 아씨, 그 일은 소녀가 깊이 헤아려 보겠사옵니다.
부디 하룻밤만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설분이 공손히 물러나자 방 안에는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설분은 작은 등잔 하나만을 켜둔 채 자신의 방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창호지에 살짝 스치자 등잔불이 고개를 젓듯 흔들렸습니다. 한 집안의 큰일인데 감히 서녀인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인가. 허나 수정아 씨의 눈물과 떨림을 어찌 외면하리. 죽음의 문턱에 선 사내의 곁에 든다면 나 또한 평생을 얽매인 몸이 될 터인데. 설부는 합장한 손을 탁자 위에 올리고 낮게 을조렸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저에게 옳고 그름을 밝혀 주옵소서. 제가 가는 길이 죄가 되지 않고 복이 되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밤이 깊어가자 그녀의 맑은 눈매에 서서히 결기가 번졌습니다. 이튿날 설부는 곧장 안채로 달려가 부모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무례를 무릅쓰고 말씀 올리겠사옵니다. 수정 언니 대신 제가 그 혼사를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 대감은 들고 있던 부채를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실 소생이 제 허물을 서녀로 맡겠다 하니 그 말이 가볍지 않구나. 허나 집안의 예법 또한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안방마님이 설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설분아, 너의 결심이 정녕 진심이더냐? 설분은 머리를 깊이 조아렸습니다. 소녀, 하룻밤 꼬박 마음을 두드려 보았사옵니다. 서녀라 하여 물러설 까닭을 찾지 못하였사오며 신랑 되실 분의 숨이 가느다랗다 하니 소녀의 손끝으로라도 그 숨을 붙들 수 있다면 기꺼이 가겠사옵니다. 안방마님이 눈시울을 적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뜻이 참으로 맑구나. 마음이 스스로 정하였다면 그 길을 가거라. 대감이 부채를 탁 소리나게 접었습니다. 예법은 내가 감당하마. 문중의 말 또한 내가 맞으마. 너는 사람을 살릴 듯이면 족하다. 설분이 깊이 절했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명, 받들겠사옵니다. 대감마님, 큰마님. 드디어 혼례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른 시각, 별당마님은 안채의 하인들을 모두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둘러앉은 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 귀를 열지 말고 입을 닫아라. 별당마님의 눈빛이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늘부터 저 아이는 설분이 아니요 큰 어른들께서 정하신 대로 수정하시다. 이 일을 입에 올리는 자는 당일로 이 집에서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니 모두 명심하거라. 모두의 대답이 작게 떨렸습니다. 별당마님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늘 이 집의 체면은 너희들의 손끝에 달렸다. 한마디 말이 가문을 무너뜨릴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라. 그날 오전 붉은색 혼례가마가 사랑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신랑 한만수가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힘겹게 떨렸으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허, 사내가 말을 타지 아니하고 가마를 타고 드는구먼? 별당마님은 차갑게 한번 쏘아보는 것만으로 그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한편 안채에서는 설분이 족두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연지곤지를 찍은 뺨, 붉은 치마와 푸른 저고리. 모두 이복 언니 수정의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낮에 장터에서 만났던 노파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하니 사람의 숨을 붙잡을 손이 되게. 정말로 내가 최수정의 이름을 받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저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설부는 눈을 감았다 뜨고 결심한 듯 이마를 곱게 세웠습니다. 사랑마당에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만수는 하인의 부축을 받아 겨우 서 있었고 설부는 그 앞에 곱게 앉아 있었습니다. 북소리가 울리고 붉은 장막이 살랑거렸습니다.
만수가 힘겹게 허리를 굽히자 설분도 곱게 몸을 굽혔습니다. 비단 소매 끝이 서로의 시야를 스쳤습니다. 창백한 얼굴. 그러나 눈빛만은 참 고운 사람이구나. 설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밤이 되어 신방의 촛불이 일렁였습니다. 만수는 부축을 받아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더니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첫날 밤인데 이와 같은 몰골을 보이니 송구하오. 허나 나는 반드시 나을 것이오. 그리고 그대가 부끄럽지 않게 좋은 남편이 되겠소. 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숨을 고르다가 이내 기력이 다한 듯 조용히 잠에 들었습니다. 긴 속눈썹 위로 촛불 그림자가 살짝 드리웠습니다. 설부는 그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식은땀을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 주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습니다. 죽어가는 송장이라 하였는데 이토록 곱고 따뜻한 눈빛을 지니고 있다니. 그녀는 비단 이불 위에 자신의 두 손을 포개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야 한다. 반드시 이분을 살려야 한다. 시댁으로 떠나기 전 설부는 발길을 돌려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작은 문을 열자 그곳에 그녀의 어머니 옥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딸을 기다렸는지 손에는 작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설분이 조용히 무릎을 꿇자 옥년은 황급히 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서 일어나거라. 오늘은 고운 얼굴로 가야지. 겁이 납니다. 어머니. 만일 들키면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그런 말 하지 마라. 내 피는 내 것이나 뼈는 참판 어른의 것이니라. 허나 내 뜻만은 오롯이 너의 것이지. 그 뜻만 바르면 하늘도 감히 흠잡지 못할 것이야. 설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옥년은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설분의 손목에 묶어 주었습니다. 이 안에 귀한 산삼 한 뿌리가 들었다. 사람 살릴 기운이니 꼭 요긴하게 쓰일 게다. 반드시 살아 돌아와 어머니를 웃게 해드리겠습니다. 옥년은 고개를 돌려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설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가 놓고 붉은 치마폭을 여미며 가마에 올랐습니다. 이제부터 그녀는 더는 설분이 아니라 모두가 아는 이름 최수정이었습니다. 안성현에서 심리정도 떨어진 한 대감 댁의 소슬대문은 높고 무거웠습니다. 문지방을 넘는 순간 설부는 마치 낯선 세상에 발을 들인 듯 숨을 삼켰습니다. 사랑마당에는 흰 두루마기를 입은 종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툇마루에는 회색 도포 차림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전직 이조판서였던 한 대감이었습니다. 그 곁에는 푸른 당의를 곱게 입은 부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설부는 가마에서 내려 비단신을 벗고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깊이 절했습니다. 며느리 최수정, 처음 뵙사옵니다. 목소리는 떨렸으나 또렷했습니다. 한 판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겠구나. 너의 걸음이 이 집의 복이 되기를 바란다.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설분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겉으로는 미소였지만 눈빛은 칼끝처럼 매서웠습니다. 예법은 흠잡을 데 없구나. 내가 앞으로 어찌 사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마. 그 순간 문지방 너머에 있던 하녀들이 속삭였습니다. 두 집안은 예전부터 교류가 있었기에 설분의 얼굴을 본 적이 있던 하녀들이었습니다. 수정아 씨, 어릴 적 뵌 모습보다 좀 낯설지 않나? 사람은 크면 얼굴도 달라지는 법이지. 두 하녀는 스스로의 의심을 거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누구도 눈앞의 신부가 진짜 수정이 아니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설부는 촛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신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숨조차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만수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개는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이불 안에서는 숨을 쉴 때마다 가슴뼈가 불규칙하게 들썩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침을 넘기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하녀들이 문간에 몰려들어 속삭였습니다. 큰일이옵니다. 큰일이옵니다. 곧 시어머니가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꾸짖는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눈빛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도련님 숨이 너무 가쁘게 쉬시옵니다. 열도 몹시 나시고요. 의원을 불렀사온데 이웃 마을로 출타하였다고 합니다. 설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의원이었던 외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가슴병의 침혈 위치가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가슴병은 기운이 막혀 피가 돌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니 막힌 맥을 풀고 기를 돌려야 한다. 설분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그녀는 곱게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을 놓치면 숨이 끊길 수 있사옵니다. 소녀가 배운 바를 써보겠사오니 잠시만 물러서 주시옵소서. 시어머니의 눈매가 번뜩였습니다. 너무도 대담한 말이었지만 설분의 눈동자에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앞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설분을 노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손에 맡기마. 허나 한치의 실수도 용납지 않겠다. 설부는 깊이 머리를 조아린 뒤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침통을 꺼내 작은 침을 불빛에 달구었습니다. 그녀는 만수의 가슴 한가운데 단중혈을 찾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침을 찔렀습니다. 만수의 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설부는 이어서 말린 쑥을 태워 뜸을 올렸습니다. 맵싸한 향이 방 안에 퍼지며 은근한 열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만수의 숨소리가 아주 조금씩 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막혀있던 기혈이 서서히 풀리며 가슴의 들썩임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이제 약이로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약초 창고로 향했습니다. 설부는 환기, 맹문동, 지황 등 기운을 돋우는 약재들을 망설임 없이 골라냈습니다. 아시마님께서 약재 이름까지 다 알고 계시옵니까? 망설일 겨를이 없다. 어서 솥에 물을 올리고 불을 지펴라. 설부는 밤새 불길을 다독이며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씩 숟가락으로 떠서 만수의 입가에 살며시 흘려넣었습니다. 그의 목이 미약하게 움직이며 약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설분의 눈시울이 붉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사흘 밤낮이 지났을 때 만수의 뺨에 아주 옅은 홍조가 돌았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습니다. 숨이 덜 가쁘군. 아주 약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의식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설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살아주셔서 고맙사옵니다. 그날 오후 설분은 어머니가 챙겨준 산삼을 정성껏 다려 만수에게 복용케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만수는 마침내 툇마루에 걸터앉아 햇살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무리하지 마시옵소서. 괜찮소. 너무 오래 누워만 있었소. 이제 걷지 않으면 뼈가 굳을 지경이야. 마당 한편에서 이를 지켜보던 하녀들이 서로 속삭였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야. 며칠 전만 해도 숨도 제대로 못 쉬시더니 아시마님께서 밤낮으로 약을 다리신 효험이로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앞에서 목청 높은 장사꾼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물이요, 박물이요. 강남 비단과 남의 진주요. 나이 지긋한 박물장수 노파가 보퉁이를 이고 들어왔습니다. 해마다 몇 차례씩 오는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노파는 보퉁이를 내려놓으며 설분을 힐끗 보더니 콧등을 실룩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이 집 새며느리가 저 처자인가 보구먼. 우리 별 당마님이십니다. 노파의 눈매가 묘하게 휘었습니다. 허면 최천판댁 서녀 설분 처자 아니여. 내 예전에 자주 본 얼굴이라. 늘 외가 노인 따라다니며 약재를 들추던 계집아이였지.
하녀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노파의 낮은 중얼거림은 우물가를 거쳐 부엌으로 행랑채를 거쳐 사랑채의 한판서 귀에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사랑채에서는 조용한 술상이 벌어졌습니다. 한대감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요즘 별당 쪽에서 수상한 말이 들려오던데. 새며느리가 참판댁 정실 소생이 아니라 그 집 서녀라 하더구나. 시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곁에서 술을 따르던 하녀가 손을 떨며 술잔을 깨뜨렸습니다. 호, 우리 집안을 속인 것은 아니겠지. 하인들의 수군거림은 이미 집안 깊숙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들키면 서방님도 아버님도 어머님도 모두 그때 사랑채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내일 아침 문중 어른들을 모시겠노라. 진실을 가려야 하겠소. 설분의 눈빛이 굳게 식었습니다. 이제 더는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설분은 조심스럽게 사랑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만수는 마루에 걸터앉아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부인, 무슨 일이요? 안색이 창백하오. 제가 감추고 시집온 것이 있사옵니다. 소첩은 사실 최참판댁 수정이 아니라 그 집 서녀 설분이옵니다. 설분은 그간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만수는 조용히 그녀의 두 손을 감쌌습니다. 부인, 그리 두려워 마시오. 그 출신이 무슨 대수란 말이오. 내 목숨을 붙들어준 이가 그대이거늘. 허나 아버님께서 내일 문중 어른들을 불러 진실을 가리시겠다 하셨사옵니다. 만수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침묵 끝에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의 뜻도 알겠으나 이제 그대는 내 아내이니 다시는 그 출신을 입에 올려서는 아니 되오. 다음 날 아침 사랑채 대청마루 위에는 문중 어른들이 엄중한 기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설부는 비단 치마폭을 꼭 움켜쥔 채 대청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문중의 시선은 바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묻겠다. 내가 참판댁 정실 따님이 아니라 본디 그 집 서녀였다는 말이 사실이냐?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설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복이란 덜어 나눌 때 싹이 돋는 것. 장터 노파의 말이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아버님. 소녀는 최참판댁 서녀, 설분이옵니다. 정실 언니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 들었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청에 모인 어른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곁으로 한 그림자가 나섰습니다. 어느새 생기가 돌기 시작한 만수였습니다. 아버님. 설사 이 여인이 서녀라 하오나 이제는 이 집의 며느리요. 제 아내이옵니다. 이 여인이 아니었다면 소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사옵니다. 밤낮으로 침을 놓고 약을 다려 제 숨을 붙들었사옵니다. 신분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이 집안을 살렸나이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게 젖었습니다. 대청에 잠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한판서는 한참을 설분과 만수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이 자리에서 이 말의 끝을 맺겠다. 오늘 이후로는 아무도 이 일을 입에 올리지 말라. 이 집 종치는 물론 일하는 남녀 종들 모두 입을 함부로 놀리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니 명심하거라. 그 순간 설분의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의 공기가 그녀를 밀어내지 않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그 후 만수는 놀랍도록 빠르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설부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보양탕과 찹쌀죽을 쑤어 남편의 기운을 보살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스스로 마당으로 내려와 후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는 햇빛 아래 서서 두 팔을 벌리고
가슴 깊숙이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가을이 되자 만수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올라갔습니다. 한양 도성에 방이 내걸리던 날, 만수는 복시와 전시를 거쳐 무려 차석으로 급제하였습니다. 한판서 댁마당에는 기쁨의 북소리가 울려 퍼졌고 별당에서는 시어머니와 설분이 서로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뒤 조정에서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정육품 사헌부 감찰로 제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한양으로 분가하여 새 살림을 꾸렸고 시어머니는 시할머니의 비취 가락지를 설분의 손에 쥐어주며 새 출발을 축복했습니다. 한양의 새집 문지방을 넘으며 설분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잔잔한 물결이 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이 집의 진정한 안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뇌리에 옛날 장터의 노파가 떠올랐습니다. 복은 덜어 나눌 때 싹이 튼다 하시었지. 이제야 그 뜻을 진심으로 알겠나이다. 며칠 뒤 설분과 만수는 친정의 행랑채에 홀로 지내는 어머니 옥년을 찾아갔습니다. 장모님, 이제는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한양으로 가시지요. 옥년의 두 눈에 굵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첩이라 멸시받던 기나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 설분을 내보냈던 최참판댁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실 소생수정아 씨는 부유한 양반가의 시집 같지만 남편이 주색잡기에 빠져 일찍 죽는 바람에 청산과부가 되어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장남은 과거에 연이어 낙방하며 술에 빠졌고 차남은 장사에 실패하여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한때 안성현 제1의 문벌이라 자부하던 최참판댁의 문패는 바람에 낡아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반면 설분의 남편 만수는 한양 조정에서 눈부신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청렴하고 온화한 성품, 병을 이겨낸 단단한 의지와 총명함으로 관직 생활 말년에는 정이품 이조판서에까지 올랐습니다. 그 사이 설분은 총명한 아들 셋과 슬기로운 딸 둘을 낳아 길렀습니다. 아들들은 모두 대과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직에 올랐고 딸들도 좋은 집안에 출가하여 현명하게 살아갔습니다. 신부는 태어날 때 정해지나 운명은 마음이 만든다고 했던가요? 설부는 서녀로 태어나 정실 언니를 대신해 시집가고 병든 남편을 살려내 가문을 일으켰으며 자손까지 번창시켰습니다. 신분보다 마음을, 태생보다 뜻을 소중히 여겨